자, 이제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모바일 앱이나 웹 개발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1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장래 희망이 변경됐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 전형이 고른기회 전형과 비교해서 점수와 경쟁률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앱 개발자를 희망하는 고3 여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학생이 지금 9월 모의고사도 앞두고 있을 텐데 어머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기에 접어드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수시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류성일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를 잘해야 될 텐데요.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상담 전에 서류 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또 전공을 중간에 또 바꾼 것도 걱정이고 또 수시를 또 어떤 전략으로 세워서 지원을 해야 할지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예, 수시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잘 들어주세요. 네. 예.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학년 1학기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봅니다. 국어 4.83, 수학 5.33 등급, 영어 5.67 등급, 과학 4.8 등급으로 평균 5.15 등급입니다. 학생부 주요 교과목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4.5에서 5.5 등급으로 하락하고 수학도 하락폭이 좀 큰데요. 3.5에서 6.5 등급으로 하락하고 영어는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계속해서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 A 2등급, 수학 B 5등급, 영어 3등급, 과탐에서 화학 1위, 4등급, 생명과학이 2등급, 평균 3.25 등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4월과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된 점이 참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고 수학은 계속 5등급을 유지하고 영어는 3등급을 유지했으며 화학이 1등급 아래 하락했고 생명과학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비교과 볼까요? 계속해서 비교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에서 2학년 때 학급 문예 편집부 차장, 동아리에서 2, 3학년 과학 동아리를 했고요. 봉사활동 꾸준히 하면서 56시간, 방과 후 학교를 보면 매우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네.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독서활동인 것 같습니다. 총 63권의 독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상 내역이 저를 좀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1학년 때부터 발명품 경진대회 동상, 그다음에 수학 창의 사고력 경진대회 장려상과 더불어서 자기주도 학습상, 특히 다독상이 좀 주목했고요. 네. 그다음에 2학년 때 발명품 경진대회 이번에는 2위에 오르는 위협을 달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양한 수상 내역이 좀 돋보여서 주목할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지망대학, 일지망,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또는 컴퓨터공학부에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었고요. 이지방에서 건국대 인터넷 미디어공학과 KU 고른기회 전형 또는 KU 자기추천 전형 또는 KU 논술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학생임을 확인했었습니다. 3지망에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정시전형의 고른기회 균형 전형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 지금 보니까 교과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독서 기록이 매우 많고요. 또 이제 수학 또는 과학 관련 활동이 좀 인상적인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자, 류성일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좀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좀 같이 했습니다. 네. 내신 성적은 평균 5.15 등급이고요.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결과가 100분위 평균 70.12로 평균 3.25 등급입니다. 등급으로서는 이와 같은 성적을 예상해 본다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일지망 대학도 합격하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다만 수능 성적이 내신의 교과 비교과 성적보다 훨씬 높아서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이후에 치러지는 대학별고사가 있는 대학,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을 더욱더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오늘 그러한 전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정말 창의적인 학생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더 강점이 있네요. 그럼 적합한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순위별로 좀 알아볼까요? 예,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순위로는 정시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순위에 논술 전형, 3순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네, 역시 1순위는 정시 전형으로 지금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해 주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수시 지원을 앞두고 있는데 어디에 우선을 둬야 될지를 한번 저도 같이 고민하면서 제시해 봅니다. 네. 1순위 정시 전형의 경우에는요, 수시 모집 인원 비율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정시 전형을 1순위로 삼는다는 것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시 전형을 포기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전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경우 교과 비교과 성적을 포함한 내신 성적보다 모의 수능 성적이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정시 전형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1순위로 제시를 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을 살펴보니까 경기대학교, 덕성여대, 서경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지원 희망하는 학과, 컴퓨터 관련 학과 등으로 찾아볼 수 있었고요.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모의 수능 성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정시 전형으로는 지원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부려보면 수학과 과탐 영역에 한 개 등급씩만 올릴 수 있다면 네.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2순위 논술 전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논술 전형 우리 어머님께 간단히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죠? 예. 한 6월부터 여름방학 동안 준비했고요. 네, 수학이 아무래도 좀 많이 모자라서 논술을 해도 될지 좀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논술에 대한 자신감은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많이 어려워는 해도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높이를 좀 눈높이를 맞춰서 갈 만한 곳을 말씀해 주시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자신감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다면 수능 전에 치러지는 논술보다는 현재 지금 우선 목표를 수능 성적 향상에 두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능 이전에 수능 성적 향상 이외의 요소를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일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논술 전형의 경우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가 치러지는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6월 모의평가 성적과 이전 성적의 평균 점수를 고려해 볼 때 두 개 영역 등급 합 6에서 7에 해당하는 대학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치러지는 9월 모의평가 성적이 좀 더 잘 나온다면 조금 더 욕심은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3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안을 드려보는데, 이때 우리 학생의 지원 자격 요건 및 교과 성적, 비교과 성적을 검토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일반 전형보다는 특별 전형, 즉 사회적 배려 대상자 또는 기회균형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그나마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준비 과정에서 희망학과 전공 적합성에 조금은 미흡한, 아직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희망대학은 좀 어렵지만 조금 조율한다면 가능한 대학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의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우선 순위별로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제 어떠한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데요. 자, 이제 희망대학에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전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앞서 이제 조언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현재 상황에서 지원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어떤 대학들과 또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함께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아직 수능 전이기 때문에 3지망인 서울시립대 정시전형을 제외하고 수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1, 2지망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지금 1지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자공학부 5명, 컴퓨터공학부 4명인데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 두 학과 중에서요. 전형 방법으로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와 면접 40%를 반영하고 있고 수능 최저는 물론 없습니다. 제출 서류와 서류평가 내용들을 보면요. 자기주도성과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인성 등의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 특히 전공 지원 동기, 그다음에 지원 분야 진로 탐색 도전 경험을 기술하는 4번 자율문항에서 얼마나 나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을 보면요, 높지는 않습니다. 전자공학부 3.5대 1, 컴퓨터공학부 6.67대 1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도전 가능 특징 하나 더 볼게요. 합격자의 학생부 평균 성적을 보니까요, 현재 학생의 성적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교과 성적 및 비교과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조금 미흡함이 보여서 합격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게 돼서 좀 안타깝네요. 네. 계속해서 건국대학교 네. 예, 인터넷 미디어 공학과를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 대학인데 다양한 전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경쟁률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KU 고른기회 전형 7대1, 자기 추천 전형 7.92대1, 논술 우수자 30대 1, 정시 전형 3.9대 1인데요. 이 전형의 그 합격자의 평균 성적을 보면 역시 국민대와 다를 바가 없죠. 네. 특히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현재 점수에서 상당히 부족한 성적이다. 사실 수능 성적이 제일 모의고 수능 성적이 제일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거리가 먼 대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원 대학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과 가능성을 봤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 희망대학은 좀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 대학을 조금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이 지금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장래희망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예, 1교시 상담 학생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은 그 장래희망 변경은 이제 더 이상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고정적일 수만은 없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도 고1 때 아마 자연계열, 의학계열을 희망했다가 지금 고3이 되면서 공학계열 연구가 개발자로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 변경된 이유를 강조하고 싶다면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왜 변경했는가라는 이야기보다는 왜 우리 학과를 희망했는지 그리고 비전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더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아직 뭐 완성된 그런 어떤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교 생활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진로에 대한 변경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진로 변경이 있을 때는 어떤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어떤 그 사유를 좀 소명해 주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우리 학생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일반 전형과 또 고른 기회 전형 두 군데를 좀 지원할 수 있는데 두 전형을 비교했을 때 점수와 경쟁률 측면에서 어떤 유리한 점, 유불리가 있는지를 좀 궁금해했거든요.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아마도 지금쯤이면 답을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일반 종합 전형보다도 고른 기회 전형이 경쟁률과 합격 가능성 측면에서 지원 자격만 갖춰져 있다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학생이 희망한 일지망대학 국민대의 전년도 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인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 지원 경쟁률은 전자공학부 5.37대 1, 컴퓨터공학부는 6.8대 1이었는데 학생부 내신 성적은 2.99, 그다음에 2.90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그 화면과 함께 말씀드렸던 것에 의하면 두 학과를 통합한 전자정보통신대학의 기회균형 전형에서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은 3.67이었거든요. 네.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허락된다면 아마 허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나 기회균형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앞서서도 선생님께서도 수능 성적을 좀 올리라, 이 정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학생도 수능 성적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아마 지금 입시 상담을 하는 모든 고3 학생들이 성적 조금 올렸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그 학생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더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수능 성적을 향상을 위한 학습 컨설팅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수시 지원 분위기에 지나치게 휩쓸리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보았습니다. 네. 좀 더 원하는 대학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수능밖에 없다는 각오로 현재 성적에서 한 개 등급씩 올리겠다는 준비를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겠고요. 수학을 포기하지 말라고 요청드리고 싶어요. 네. 수업 시간을 최대한 집중하여서 공부하시기 바라겠고, 국어 2등급은 꼭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영어, 과학도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능 공부에 대한 계획을 더 철두철미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우리 학생의 어떤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희망대학,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대학과 전형이 있다면 좀 추천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6월 대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볼 때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해서 판단을 했고요. 두 대학을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숭실대학 논술전형 컴퓨터공학부와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숭실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컴퓨터학과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에서요. 최저학력 기준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두 개 영역 합 6으로요. 이 대학이 수학 5문항과 과학 5문항 비중이 비슷한데 우리 학생이 과학을 좀 성적이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전년도에 교과 평균이 3.7등급이어서 차이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쟁률로 보았을 때 또 여러 가지 요소들로 보았을 때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보는데요.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요.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에 좀 비중을 좀 두어서 이 학과의 전년도 수시 경쟁률이 20에서 27대 1, 그다음에 교과 평균이 4등급에 이르고 있고, 네. 제가 주목한 것은 논술 시험이 11월 14일로 수능 이후라는 점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서울여대 고른기회 전형을 좀 소개합니다. 정보보호학과 2명, 디지털 미디어학과 4명인데요. 이 중에서 학생의 내신 성적으로도 1단계를 통과한 사례를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정보보호학과 전년도 수시 합격자 평균 교과 성적이 4.35 등급이고요. 그래서 수능 이전에 면접을 실시하지만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기소개서에 맞추어서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그런 대학이어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선생님께서 너무 잘 알아봐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언을 좀 주셨는데요. 혹시나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된다면 어떤 점을 더 부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학생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네. 제가 학생부 아까 그 수상 내역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상, 다독상, 독서, 경시 등의 학업 노력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 네. 그 다음에 교내
발명품 경진대회 2위까지 올라간 점과 수학 창의력 경진대회 5위에 이르는 부분은 잠재력 능력 측면에서 교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굿피플 인성 프로그램을 68시간이나 이수를 했어요. 학기별로 진행을 했고 특히 3개년 개근상, 요즘 쉽지 않은 상인데 성실성과 인성 측면에서 부각되는 자기소개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오늘 상담 너무 잘해주셔갖고요. 네. 고민을 좀 덜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고민을 덜으셨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오늘 상담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요. 학생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윤상영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웹 개발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 2순위 논술 전형, 3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그 중에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또는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고려할 점은 정시가 가장 유리한 만큼 수능 성적 향상에 최우선으로 집중하시고 수시에서 논술 전형에 지원하려면 수능 최저 충족 가능한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이후 치러지는 대학 지원을 고려해 보세요. 추천 전형은 숭실대 컴퓨터학과 또는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를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컴퓨터학과를 고른 기회 전형으로 추천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이치우 선생님, 류성일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윤상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한양대 행정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고려대 식품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